파직과, 그러니까 참,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파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582년에 수군만호에서 파직됐는데, 이때는 요 서익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순신하고 과거에 부연이 있던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, 서익이라는 사람이 병조 정당으로 이순신한테 인사 문제, 그 인사부의 이제 상급자였는데, 이 사람이 그 아랫사람, 그 이순신한테 인사명령을, 잘못된 인사명령을 내렸는데, 이순신이 거부를 해요. 그때 감정을 갖고 있다가 공교롭게 이 사람이, 이순신이 남해 저 발포만호 쪽에 수군만으로 와 있는데, 이때 이제 군기 감찰을 하다가 이순신을 걸어서 파직을 시켜버렸고요.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파직. 그리고 두 번째 파직 같은 경우는 그 녹둔도, 지금 함경도하고 러시아 국경지대에 있는 그 모래성 있는데, 거기에 이제 그 변방의 군사들을 위한 둔전을 개각을 해요. 군사들이 먹고 살 식량들을 직접 농사짓게 하는데, 그 둔전 감독을 할 때 여진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패전 책임을 뒤집어 쓰고, 그때 이제 파직당하고 백의종을 하게 되고, 그리고 쭉 잘 나가고, 잘 나갈 건 아닌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서 그 47세 때 자주사가 돼요. 그리고 다음에 48세 때 임진왜를 발발을 하고, 바로 이제 올해가 임진왜란 420주년. 그러니까 1년은 이제 1년이 아니라 동양의 어떤 그 시간 계산법은 6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가 420주년 되는 그 임진왜란 때고요. 그리고 불교 이제 그 98년에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, 이 전체 이순신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, 때로는 바닥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꼭대까지 올라가기도 해요.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독한 그 사실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, 또 아주 독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는데, 누군들 다 그렇게 뭐 어떤 외부의 압력이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든 간에 깨지고 나면 좌절할 텐데, 이 사람은 좌절했겠죠. 근데 좌절한 시간만큼의 그 시간 동안에 뭐 학습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 단련을 하면서 끊임없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가면서 거꾸로 역으로 이제 상승했던, 수익 상승했던 그런 케이스였고, 왜 그런 힘이 있었냐, 이 사람이. 쭉 넘어갈게요. 그리고 이게 흔히 아는 난주기의 그 원문이에요. 그 원문 초서체라서 글씨가 막 날아가요. 사실은 판독하기가 되게 어렵고, 그 최초의 판독은 부끄럽게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1920몇 년, 30몇 년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의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저 난중기, 초서체 난중기를 판독을 해서 그 책으로 만들었어요. 물론 이충모 정조 때 만든 이충모 전서도 있지만, 그 남아있는, 현존했던, 식민지대까지 남아있던 난중기를 다시 근대 판독한 거는 한국 사람들은 참여만 했다. 주도한 건 일본 사람들이었고, 그리고 이 임진장투라는 이순신의 보고서. 이제 전투를 하고 나면 이 사람 보고서를 써요. 내가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어떤 형태로 해서 그 전투에 나가서 어떻게 전투를 했다. 가봤더니 그 산행 위에는 뭐 왜군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, 적장의 생김새는 어떻고, 배 색깔은 뭐고, 깃발의 색깔은 뭐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써놨어요. 그런 전투 결과 보고서하고 각종 공문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, 이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사인입니다. 조선시대 도장 막 찍었다고 생각하지만, 조선시대는 사실 도장보다는 다 저 사인을 많이 했어요. 근데 그 사인이 뭐냐면 일심이에요. 한방. 이거는 임금도 했고, 저 밑에 있는 말단 관리도 다 저 일심 사인을 하게 됩니다. 단지 한일자하고 마흔심자를 변형만 해요. 여기 이건 태조 이성계 사인이거든요. 이것도 일심. 그러니까 공직자로서는, 공직자들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늘에 맹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사인인데, 저 사인은 다 똑같습니다. 이 일심을 다 변형한 것 뿐이지 모든 관리들은 다 사인했는데, 이순신이 난중기에다가 여기 일심 사인 연습을 해놓은 그 기록이 있고요. 딱 배워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.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. 죽을 힘으로 막아지키면 오히려 해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비록 전설은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감히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.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1597년에 그 이순신이 그 정유재한테 파직이 되고,
그 항명제로서 파지게 되고 원균이 통제세가 됩니다. 근데 원균이 저쪽 일본, 대마도에서 넘어온 일본군을 막으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원균이 안 나가요. 왜냐면 그 전투 자체가 전략 전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순신처럼 원균도 안 나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권율이 원균한테 얘기돼요. 나가서 빨리 외적 막아라. 바다 건너는데 치라고 그랬는데 안 해요. 그래서 권율이 열받아서 원균을 불러다가 곤장을 때려요.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이 해군참모총장을 끌어다가 곤장을 때려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날로 원균이 열받아서 돌아와서 배를 이끌고 삼도에 있는 배를 다 끌고 4,500 적고 가서 전투를 해요. 그때 전멸당해요. 그때 살아서 그 전투 와중에 12척이 도망을 가요. 여기 있는 그 12척이 바로 그 12척이에요. 나머지는 다 수장당하고 거북선도 다 물에 빠져 없어져 버리고 도망간 12척만 그 존재를 했을 때 중앙에서 그 명령을 내려요. 그 이순신 보고 야, 이제 수군이 망했으니까 너 육지에 올라가서 육군하고 합류를 해라. 라고 얘기했을 때 이순신이 보고서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. 아직도 저한테는 12척이 있고 제가 죽지 않으면 아직도 해볼 만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라고 보고서를 딱 올리고 요 한 달 후에 이순신이 바로 명랑대첩, 그러니까 13척으로 133척을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첩을 하게 됩니다. 그 13척 중에 바로 12척이 바로 여기는 이 12척이에요. 한 척은 그 수군을 이제 패전한 수군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이제 끌어온 13척. 근데 다 이 사람의 모든 일기나 모든 것들을 관통해서 딱 한마디로 이 사람 얘기를 하면 바로 저는 얘기밖에 없다. 아직도 12척 있다.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날리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아무리 그 삶이 어렵거나 뭐 사업이 어렵거나 개인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맨 밑바닥에는 가장 강렬한 자기 자신만의 가장 강한 에너지가 바로 남아있다. 이순신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. 저 12척 가지고 이순신이 어떻게 승리했나?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장면, 이건 적이 비록 천척이라도 감히 우리 배를 곧바로 덤벼들지 못할 것이니 조금 더 동요하지 말라. 오직 힘을 다해 쏘라. 바로 이게 13척 갖고 130척 싸움을 할 때 12척은 뒤에 있었어요. 같이 전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적군이 몰려오니까 부하들 배가 다 도망을 가겠죠.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물살이 세다 보니까 밀려난 건데 그러니까 물살이 세니까 거기에 이제 그 명포를 타서 슬쩍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장선인 이순신 한 사람만 그 배 하나만 이 133척, 30척, 30척쯤 되겠죠. 이렇게 포위당해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뭐 개미떼처럼 외국들이 달라붙었어요. 그때 이제 이순신이 바로 자기 배에 있는 부하들한테 천척이라도 감히 우리 배는 못 달라들 테니까 열심히 쏴라. 라고 했다라고 그 안식에 이제 기록한 그 얘기예요. 그런데 또 이 아저씨가 또 멋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. 싸움 끝나고 나서 일기의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내용들 일기 그러니까 요 내용 일기 써 있어요. 앞전에. 근데 맨 마지막 줄에 이게 하늘이 도운 해물이다. 라고 딱 정리해 놨더라고요.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. 그 고난의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 자기 승리, 그 다 부하장수들이나 병사들이 돌려놓고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한 면이가 이거 하늘이 도와준 거야. 보통 사람은 사실은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. 바로 이게 이순신이더라.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었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나서도 그게 내게 아니고 저건 바로 하늘이 준 거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을 가진 아주 멋쟁이, 아주 독한 사람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처럼 이 사람도 사고 싶다 전혀 없어요. 아무리 봐도. 근데 이 사람의 삶을 요만큼이라도 배워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좀 더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